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추석이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다 돼가네요. 우리가 명절을 잘 지내고 다시 원래는 6주차가 돼야 되는데 명절로 인해서 한 주가 늦어졌습니다. 5주차 수업 스포츠 마케팅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네,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네, 5주차 오늘은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네, 스포츠 마케팅에서 기획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계획, 기획, 관리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은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핵심은 전문 용어예요. 그냥 동네에서 쓰는 말 이렇게 쓰는 것과 우리가 수업을 또 정식적으로 배워서 전공자로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 나가는 거. 전공적으로는 이렇게 용어를 쓰는구나. 예, 더 제대로 된 용어를 쓸수록 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이제 계획도 될 수 있고 이제 기획, 계획 이런 차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은 전반적인 개념 수준에서 짜는 거야. 전체적인 틀에서 그냥 쫙 음,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을 짜는 게 기획이고요. 계획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세부 내용을 짜는 게 계획입니다. 시간 사용 계획,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짜는 게 계획. 전체적인 틀에서 목적부터 이걸 어떻게 큰 틀에서 순서대로 이걸 할 거를 짜 놓는 거. 이게 기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잡는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 조금 쉬운 내용들 그리고 개념 좀 중요 용어에 대한 개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되게 많이 부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정보를 드리면은 질려버리는 거죠. 스포츠 마케팅 어려워. 싫어. 이거는 돈 버는 얘기인데, 이거 잘 들어두면 돈 되는 건데, 돈 버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재활운동 계열의, 재활센터를 차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두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어떤 계획, 관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볼 건데 이제 스포츠 기업이 마케팅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이윤을 창출하기 목적이 이제 이윤 창출인 거죠. 스포츠 기업은 그러게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과 기법을 기획, 계획, 조정, 관리, 통제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복습을 하면은 마켓, 마켓이란 시장에서 ing잖아요. 그렇죠? 뭔가 ing가 돼서 쫙 시장 활동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마케팅이죠. 시장에서는 뭐가 일어나나요? 거래가 일어나죠. 공급자와 수요자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 거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 활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케팅, 그죠? 스포츠 기업이면은 그 뭔가 스포츠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포츠 마케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마켓을 우리가 잘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일단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제품의 포지셔닝, 제품 또는 상품이라 그랬죠. 그거의 포지셔닝, 예, 포지셔닝이 뭔 말인지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그다음에 가격도 설정해야 되고 유통 경로도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이제 마케팅 관리라는 거 여기서 하나 두시면 좋겠고요. 포지셔닝이라는 거 그리고 요번 조금 있다가 포지셔닝 요 아마 다음 장에 있죠.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마케팅 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실현 가능한 선에서 결정해야 된다. 예, 뭔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목적이라는 말과 목표라는 말 이거 개념도 해야 되죠. 제가 기획이라는 말과 계획이라는 말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다 그랬죠. 기획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짜는 거, 계획은 세부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아니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짜는 거 이게 계획이라 그랬고 목적과 목표, 목적은 큰 틀에서 가져가는 거고 목표는 좀 세부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목적이 뭐예요? 어떤 뭔가 제품이 있어요. 그럼 목적이 뭡니까? 파는 거죠. 영리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차원에서는 많이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목표는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세부적으로 또 얼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또 뭔가를 짜야죠. 그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전략과 전술 이런 거 다 하나씩 짜야 돼요. 사업 전략을 효과적으로 개발한다. 그렇죠?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한 거에서 해야 되고요. 사업 전략을 효과적으로 또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사업 전략은 또 뭔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정된 어떤 여러 개의 전략 중에 이제 요거 해야지 선정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도 결정을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잘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관리를 우리는 잘 진행해야 된다. 그 안에는 시장 조사, 포지셔닝, 가격 결정, 뭐 여러 가지 유통 경로 분석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릴 게 이러한 부분이다. 이제 하나씩 또 알아볼게요. 자, 그럼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시장 조사는 뭐 시장 조사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시장 조사는 동네에 여러 가지 시장을 여러 가지 고객들에 대한 얘기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포지셔닝은 먼저 위치, 포지션. 우리가 축구할 때 어디 포지션이잖아요. 골키퍼 포지션, 수비수, 공격수 뭐 이런 각각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치 시켜주는 거, 위치를 어디다가 딱 고정시켜 주는 거. 여러 개의 전체적인 틀에서 어디에다가 하나를 딱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게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리 잡게 해주는 게 포지셔닝이다 이런 뜻인데, 일단 포지셔닝의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이런 게 뭐 메이커가 있어요. 스포츠 메이커들이. 그러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축으로 해서 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 가로축은 기능을 놓고 세로축으로는 연령대를 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로 세로 축으로 놓고 여러 상표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포지셔닝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가 10대부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밑에는 이제 젊은 층, 이 위쪽은 더 나이 든 층, 그렇죠? 이런 메이커들은 뭐 골프웨어나 어떤 아웃도어 이런 것들은 좀 나이 든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이런 일반적인 스포츠웨어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사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가로축에는 이제 기능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스포츠형 뭐 그리고 여기는 아웃도어형 여기 이쪽은 스포츠형 여기는 아웃도어형 이렇게 해서 좀 더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메이커들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스포츠형에 더 가까운 메이커들, 그다음에 어떤 기능성에 가까운 메이커들, 그다음에 산에서 쓰는 메이커들, 또 더 가서는 익스트림 완전히 극단 쪽에서 뭐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더 히말라야 더 높은 쪽에 가서 더 위험하고 악조건 속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기능성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지셔닝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포지셔닝 한다는 거는 타겟 고객의 마음속에 독특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제공물, 제품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머릿속에다가 고객의 머릿속에다가 어디에다가 자리 두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디에다 자리매김할 거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에다 뭐 고가에다 놓을 거냐, 저가에다 놓을 거냐, 연령층은 어디에다 놓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 고객의 마음속에다가 어디다 위치시키는 게 좋겠냐 우리 제품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그 제품을 어디에다 어느 타겟에다가 여기서 어디쯤에다가 위치시켜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판매를 할 것이냐, 홍보를 할 것이냐, 이 전반적인 거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포지셔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다가 어디에다가 위치시킬 거냐. 이게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인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전략을 짤 때 다른 경쟁 상품들, 경쟁 메이커들 아니면 경쟁 업체들 이런 것들을 가로축, 세로축으로 놓고 가격으로 놓는다던가 연령으로 놓는다던가 아니면 품질로 놓는다거나 그래서 품질은 어디다 놓고 가격은 어떻고 뭐 커피숍이다 그러면 뭐 커피 전문점을 내겠다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커피 전문점들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스타벅스가 될 수도 있고 카페베네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네에 그냥 개인 전문점들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 그런 속에다가 어디가 고가에다가 맛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가로 세로에다 놓고선 뭐 분위기로 놔도 카페 분위기로 놔도 되고 연령대로 놔도 되고 해서 위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걸 위치시켜서 그럼 나는 어디에다가 내가 카페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위치시킬까? 그럼 뭐 아니면은 어느 메이커를 내가 대리점을 내 가지고 할 것인가? 또 장소적으로 그 뭐 연령대를 어디다 타겟으로 줘 가지고 그 타겟에 적합한 가게 위치를 또 어디다 둘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할까?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포지셔닝에서 세팅이 되고 내가 여기다가 세팅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익스트림 쪽에다가 뭐 메이커로 내가 뭔가를 할 거냐? 생활 스포츠 쪽으로 해서 의류를 판매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 포지셔닝은 결국에는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다가 해당 상품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이게 포지셔닝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의 어떤 계획 및 관리 과정, 스포츠 마케팅 관리란 무슨 뜻인지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김치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기업이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 조사, 제품의 위치화가 뭐야? 포지셔닝이에요. 한국말로 바꾼 거죠 이게. 및 개념 설정, 가격 설정, 유통 경로 분석, 촉진 등의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수단 이런 게 다 마케팅 활동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수단을 조정함으로써 마케팅 활동을 관리하는 거. 이게 마케팅 관리다. 스포츠 마케팅 관리. 스포츠 기업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꼭 스포츠 기업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스포츠 마케팅을 그렇죠? 그다음에 또 피츠와 스토틀러 이름이 익숙치 않네요. 스토틀러 피츠와 스토틀러 스포츠 마케팅 관리는 정해진 목표를 세우고 그에 적합한 스포츠 마케팅 인력을 뽑아서 조직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관리하여 최고 경영진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직 쪽에다 좀 포커스를 두고선 이거를 정의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수업에 더 집중할 건 요 부분, 김치조가 얘기한 부분들, 요 부분들에 더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개념 잡는 데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스포츠 마케팅 관리라는 거는 전체적인 조직에 관련된 거, 경영진과 연결해서 조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스포츠 인력, 마케팅 인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는 상품을 갖다가 하는 대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의 이제 관리 모델로 보면은 이걸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스포츠 조직의 이제 전체적인 이념이 있고 뭐 상황 분석 이게 전체 틀 속에 여기가 상위 개념이에요. 요 밑에는 하위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측면, 실행하는 측면이 여기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는 상위 쪽. 그래서
스포츠 조직의 이념이 뭔지,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나이키다, 뭐 아디다스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념이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 분석, 전체적인 상황, 거시적인 상황과 미시적인 상황에서 국가적인, 정치적인, 전체 사회적인, 경제적인 뭐 이런 부분을 거시적으로 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고, 또 뭐 내부적으로 또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회사 내부에.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조사 및 정보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마다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되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뭐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동안의 매출 어 봄부터 한 1년 동안에 어떤 계절별로 어떤 매출, 월별 매출, 뭐 어떤 제품별로의 매출, 뭐 고객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 사회적인 정보, 이런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어,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큰 업체, 아니면은 뭐 프로 리그, 뭐 KBO 뭐 이런 리그나 아니면은 프로 팀 뭐 이런 큰 업체에서 한다면 이런 게 이제 정보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재활 운동 그 센터를 운영한다, 뭐 아니면 준비한다.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컴퓨터에다가 폴더에다 잘 저장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자체적인 능력,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보 관리 시스템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소비자 분석,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시장 분석, 이런 거를 스포츠 산업의 세분화, 소비자의 세분화, 연령대로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스포츠 산업 시장을 뭐 전체 산업 규모로 볼 수도 있고, 뭐 용품의 어떤 종류별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재활 쪽에 관련된 걸로면 재활 관련 산업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고요. 운동 재활 쪽으로 하려면은 이쪽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뭐 병원 쪽 관련돼 있는지, 개인적으로 돼 있는지, 운동 쪽으로 돼 있는지, 뭐 운동 또 선수들 중심으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인 산업에 어디가 이제 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서 세분화하는 거는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소비자도 연령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연령에 따라서 재활 운동하는 재활 쪽을 많이 하는 소비자가 어디에 있지? 연령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노년층, 뭐 중년층, 뭐 그런 또 소비자를 또 저런 걸로 볼 수도 있죠. 운동 종목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축구에서 많이 다쳐서 또 재활을 하느냐, 야구냐, 유소년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도. 경제 수준으로 놓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소비자를 세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맞는 소비자 세분화, 시장 세분화 해서 서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 재활센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표적 시장이 나는 축구 선수들, 운동 재활 쪽, 스포츠 재활 쪽으로 나는 할 거야. 그러면은 그쪽에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초등학교 유소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프로 선수,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겠죠. 축구하는 선수들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나는 어, 누구나 일반인들 중에 뭐 신체 교정 중심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뭐 그 중에도 또 청소년들의 어떤 척추 측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체 교정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노년층의 신체 교정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재활 쪽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생활 속에서 뭐 물리치료,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난 이후에 더 어떤 재활 프로그램을, 운동 재활 쪽을 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소비자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세분화해 가지고 어디를 표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거냐. 예. 그래서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표적 대상을 또 그러면은 운동 선수를 표적으로 삼아서 표적이라면 표적 시장 타겟이라고 해요, 영어로. 타겟으로 선정해서 축구 선수들을 재활해야지. 그랬을 때의 제품은 선수들 다친 거 재활시켜 주는 게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재활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게 제품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 얼마로 할 거냐. 그럼 뭐 노년층을 하는 거와 동네에서 어디 진짜 많이 아파서 온 사람들 해주는 거와 또 선수들 정말로 아픈 선수들 그거 빨리 재활 제대로 해야지만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또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부분과 또 유소년 그냥 동네 축구 하는 거와 프로 선수들 손흥민 선수 운동 재활 가격을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타겟에 따라서 가격이 전혀 달라지고요. 유통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 이거를 뭐 병원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운동 하듯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여기 조금 목이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목을 치료해 주고 또 어,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그다음에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픈 거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에서 어,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이런 쪽으로 동네에서 그냥 헬스장 쪽으로 유통을 할 거냐. 뭐 인터넷 원래는 이제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망을 할 거냐, 인터넷에서 판매할 거냐, 뭐 백화점에서 할 거냐, 동네 시장에서 유통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또 유통 여기에는 또 저런 것도 들어가요. 결제 방식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 결제할 거냐, 뭐 아니면 뭐 쿠폰으로 할 거냐, 뭐 월 회원으로 얼마씩 계산할 거냐, 뭐 이런 계산 방식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 촉진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홍보와 공보라고 해서 광고, 뭐 홍보 이런 것들은 뭐 미디어에 어떤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은 광고를 통해서 돈을 주고 광고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 마케팅 촉진 관련해서 또 한다. 이런 거를 근데 다 그 어떤 타겟이 정해지면 그 타겟에 맞춰서 제품, 가격, 유통, 홍보, 광고 이런 촉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믹스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 MIX입니다. 마케팅 믹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이거를 상품을 제품을 어, 뭐 홍보하고 판매를 늘릴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죠. 마케팅 관리 전략. 그래서 모든 마케팅 요소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죠.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누군가가 기획을 해야죠. 그렇죠? 누군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사람들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같이 하고. 근데 리더가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예요. 리더가 팀장이나 이렇게 잡아서 직원들이랑 같이 너는 뭐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해서 너는 어디 가서 광고를 만들어 뭐 모델은 누구로 할 거야. 너는 유통시장에 뭐 어떻게 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게 너는 관리하고 너는 제품 생산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맡아서 하고 이런 거를 누군가 쫙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어, 아까 얘기했듯이 재활운동센터를 개업을 하려고 한다. 뭐 누군가 이렇게 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면 되게 좋죠. 노하우가 있어서 지점을 내고 그랬을 때 이런 게 되게 어,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한다 만약에 나 혼자 하려래. 그러면 내가 사장이야. 혼자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같이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틀을 이 하나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개념 없이 그냥 가게 하나 내야지 그러면은 뭐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흉내내서 해봐야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들어가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어찌됐든 이런 전체적인 상황 분석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상황, 코로나 상황도 있을 거고요.
어떤 국가의 경제적인 차원에서도의 문제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유통이 기존에는 오프라인만 되던 게 온라인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순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프라인은 못하고 온라인 쪽으로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게 달라졌을 때 가격도 달라져야 되고 제품 어떤 우리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운동 프로그램이 달라져야죠. 직접 만나서 운동을 시키는 것과 집에서 재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건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촉진도 뭐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여기 좋다라는 소문을 그러면 여기 직접 와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홍보 막 해주고 그래서 고객이 늘어나는 방면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못 오니까.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전략이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전략에서 어떤 또 전술이라고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그런 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전술을 써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이런 마케팅을 계획하는데 또 중요한 분석 툴이 있습니다. 분석 툴.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왓 분석. 사업하는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스왓 분석이다. SWOT. SWOT. 이거를 줄여서 스왓이라고 합니다. 이 스왓 분석은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별 전략, 그러니까 뭐 큰 틀이나 어떤 세부적인 틀에서 전략을 짤 때,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 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석 기법입니다. SWOT Analysis 분석이란 뜻입니다. SWOT 분석. 그래서 강점, 이게 강점입니다. Strength, 강점, Opportunity, 이거는 기회, weakness, 약점, threat, 이거는 위협 이런 뜻입니다. 강점,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 예. internal factor라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여기는 이렇게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강점, 약점. 내가 이거를 재활센터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오픈하는데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내부적으로. 이거는 external factor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기회가 되는가, 위협이 되는가. 예. 어떤 시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회 환경이나 시기나 뭐 이런 게 어떤 시대 흐름이나 이런 게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요거 positive factor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는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강점과 기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네거티브 팩터입니다.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약점과 위협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이렇게 가로 세로 크로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어, 하나하나 나열해 보는 거예요. 나의 강점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약점은 뭐가 있는가? 또 외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위협이 되는 건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핵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회를 선점하고 장애 요인을 극복하면서 위협을 대처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잘 대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좋은 것들은 잘 양성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서 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잘 되는 거를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또 요거 안 좋은 거, 나한테 안 좋은 거를 약점인 거를 낮추는 거죠. 그 안 좋은 것들을 나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감추다거나 그런 걸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약점을 커버하고 강점을 더 양성화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크로스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예, 여기를 보면은 어, 강점, 기회는 더 강하게 가져가고 요거는 해소해야죠. 약점과 위협은 해소해야 되고 이런 잘 조합해서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강점과 기회를 강점 S와 O 기회를 합쳐서 SO 전략.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내 강점을 가지고 어떤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가지고 약점을 극복하면서 기회로 살리는 아이디어. 이런 게 슬기로운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강점을 가지고 또 위협 요소.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의 강점을 위협이 있는데 그거를 강점으로 커버해 버리는 거예요. 자, 또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위협을 어떻게 해요? 약점을 최소화해서 위협을 회피하는 거. 이거는 둘 다 안 좋잖아요. 그럼 요거는 회피하는 거죠. 나의 약점으로 위협을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갖다가 나의 상황과 외부 상황을 잘 조합하면서 이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한번 조금 더 체계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짜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해야 됩니다. 과제로. 예. 스왓 분석. 여러분들이 가상에 뭔가를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 아니면은 나 자신을 내 강점 약점. 근데 뭐 각자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활센터를 차리고 싶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동네에다 나는 커피숍을 내고 싶다. 이런 거 될 수도 있고요. 뭐 나는 음, 무슨 용품 스포츠 용품 샵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의 강점, 약점, 뭐 이런 거, 기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창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니면은 뭐 요게 이제 또 이런 거 있죠. 동네에 그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뭐 동네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짜장면 집의 어떤 수합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요 집은 강점이 뭐고 또 요 집에 이제 짜장면 그 사업을 해 나가는데 기회가 뭐가 있고 짜장면 사업, 짜장면 사업 너무 센가? 짜장면 가게 사업. 예, 하여튼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짜보아서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과제 제출 언제까지 할까요? 한 2주? 2주 정도 되면 되나요? 예, 그거는 따로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마케팅 기획할 때 전략, 요 용어들을 이제 해야 돼요. 어떤 미션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어요. 또 전략이 있고 스트래티지라는 건 전략이에요. 이게 strategy, 아우 원어민 같은 발음, strategy 전략이고요. strategy, 전술, tactics 요거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술이라는 건 여기에 전술이 있어요. 전략과 전술이죠. 전략과 전술. 요 군사 용어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 축구할 때도 무슨 전략을 쓰죠. 전술도 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아까 비전과 미션, 비전과 미션은 어떤 사명. 그리고 목적과 목표. 여기 목적, 골이라는 목적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목표. 각각의 하나씩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략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어떤 전략을 쓰는 거예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쓰는 게 전략이에요. 예. 우리가 뭐 이번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뭐 가격 어떤 뭐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쓸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가격을 가지고 전략을 쓰자. 그러면은 어떤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쓰자. 갑자기 우리가 뭐 개업할 때 그런 데 많이 쓰죠. 예.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우리는 개업 이벤트로 얼마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뭘 하겠다라는 전략을 씁니다. 각각의 어떤 업체에서 그런 전략을 많이 쓰죠.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쓰는데 어떤 세부적으로 또 전술을 쓰는 거예요. 가격을 낮춘다. 그래서 고객을 어떤 많이 유치한다라는 목적을 두는 거죠. 고객 유치해서 판매를 높인다. 이런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뭐 또 하나하나 가격을 뭐 포인트로 낮출 것이냐, 아니면은 왔을 때 뭐 어떤 가격을 낮추는 거를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술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술을 또 구사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목표를 짭니다. 했을 때 얼마를 이렇게 할 것이냐, 얼마를 달성하고 얼마를 달성하고 얼마를 달성해서 결국에는 큰 틀의 목적을 이룬다. 예,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전략은 큰 틀인 거고 전술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전체적인 우리는 이번에는 가격 전략을 쓸 거야.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쓸 거야. 이게 전략인 거죠. 전술은 거기서 상황에 따라 계속 더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다르게 나가는 거. 네. 자, 그리고 어떤 이런 거는 비전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의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의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우리 회사의 또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목적은 좀 더 큰 틀에서의 목적을 이루는 거고 목표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달성해야 되는 것들을 목표라고 해요. 예, 이런 거. 큰 틀과 작은 틀. 큰 틀과 작은 틀. 비전과 사명. 목적과 목표. 예, 이런 것들을 그중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요거예요. 전략 전술. 그다음에 목적과 목표. 그 중에서도 전략 전술. 예. 두 개는 제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비전과 사명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근데 뭐 이런 거죠. 요번에 우리가 뭐 새로 어, 재활센터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비전 같은 거를 제시할 수 있어죠. 우리는 요 센터를 개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몇 년 안에 어떠한 거를 뭐 어떠한 회사로 커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뭐 아픈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그거를 해방시켜주는 그게 우리 재활센터의 사명이고 미션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는 어,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몇 년 후에 얼마만큼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뭐 지금 센터가 이제 처음 시작하지만 몇 개의 센터로 확장시켜 나가요.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센터로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음,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략 전술 이런 거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리고 여기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한국말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제 자료가 목표하고 목적이 막 이렇게 거꾸로 써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goal이라는 게 목적이고요. 큰 틀에서의 목적이고 목표는 세부적으로 objectives, objective, 세부적인 목표 하나씩의 목표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요. 뭐 판매량을 늘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요. 언제까지 얼마의 매출을 높이겠다. 언제까지 얼마의 매출. 뭐 이런 거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됐습니다. 말이 길어지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너무 힘들었어요. 자, 어찌됐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시장의 기회를 분석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마케팅 계획은 어떤 시장의 소비자들을 이제 좀 잘 분석하고 아까 마케팅 정보 시스템 얘기했죠. MIS입니다. 요거를 큰 회사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뭐다 여러 가지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 폴더에다가 파일, 엑셀 그런 데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한다 그랬죠. 고객을 어떤 연령대별로 세분화한다던가 고객의 어떤 운동 종목별로 세분화한다던가 뭐 그런 수준 운동 수준에 따라서도 세분화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세분화는 왜 해요?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그냥 모든 잠재 고객, 모든 연령대, 모든 경제 수준, 뭐 모든 운동 종목 이러면 세분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다가
초점을 둬 가지고 전략을 세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연령대가 10대냐 60대냐에 따라서 거기에 접근해야 되는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 전략도 달라지는 거고 제품에 대한 전략도 달라지는 거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도 다르는 거고 그렇죠? 뭐 5살, 10살짜리 뭐 다친 애들 그 재활, 운동 재활하기 위한 프로그램 짜는 거랑 60대, 70대 뭐 골절 뭐 다쳤어요. 60대, 70대가 재활을 받기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 짜는 게 같을 수 있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타겟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유통도 어린애들에 대해서 우리 재활센터 좋다라고 어린애들한테 5살, 10살짜리한테 아무리 홍보해봤자 알아듣나요? 엄마 아빠한테 홍보해야지. 그렇죠? 아니면 병원 쪽으로 어떻게 뭐 연결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품의 컨셉을 잘 잡고 위치화 영어로 포지셔닝해서 제품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포지셔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포지셔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고퀄리티, 그렇죠? 최고는 아니더라도 꽤나 퀄리티를 좋게 하고 어, 가격을 높게 형성을 하죠. 그다음에 어떤 또 저것도 있죠. 매장을 어떤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위치에 사람들 많은데 뜰만한 장소에다가 딱 업장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 제품 컨셉부터 어, 고객의 머릿속에다가 포지셔닝 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잘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표적 시장, 타겟 시장을 요 시장 세분화에서 만들어진 특정 타겟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잘 조사도 해가지고 딱 선정을 하죠.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합니다. 어,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해서 어떤 연령층에다 어떻게 해야지 해서 이제 표적 시장이 정해지면은 그 표적 시장의 컨셉에 맞춰서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믹스합니다. MIX 믹스. 우리 여러분들 믹스는 막 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같이 막 섞어야 돼요. 제품만 하나 뭐 잘 만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품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렇죠?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죠. 또 막 좋은데 너무 싸. 이것도 안 되고 유통 경로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촉진 전략, 홍보 촉진 요 전략도 같이 여기 믹스에 들어갑니다. 4P 전략 알았죠? 그래서 믹스를 잘 통합해야 돼. 이것들을 잘 해서 여기 믹스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을 믹스를 잘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혼자 한다라면은 계속 요렇게 저렇게 또 혼자 하지만 사람들을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해시켜서 개념을 이해시켜야죠. 우리 뭐 새로 개업하는데 여기 컨셉을 잡았어. 근데 그 컨셉에 타겟에 맞춰서 잡았는데 뭐 내부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내부 인테리어가 그거에 맞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초점이 잘 맞춰져야 대박 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대박 나고 싶잖아요. 이거 잘 배워두세요. 자, 그래서 소비자 이제 세분화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소비자 세분화 이렇게 보면은 밑에 그냥 소비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소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놓고 보고 또 간접 소비자, 직접 소비자 이렇게 해서 그냥 구경하면서 미디어만 통해서 보는 사람들, 뭐 인터넷만 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잠재 고객 여기 비소비자지만 어떤 잠재 고객이긴 하죠. 그랬을 때 하나하나 이제 점점 들어와서 관여도를 높이는 거죠. 그랬을 때 어, 점점 직접 소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소비를 하면서 또 완전 적극적으로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충성 고객이라고 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관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들,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씩 관심 갖는 사람들 관여도가 시작되죠. 점점 아는 관계가 많이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알면서 뭐 회원도 가입하고 인터넷 회원에서부터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어디 아파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뭐 직접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들어갈수록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충성도도 높아져요. 계속 그 제품을 계속 사. 충성도가 높아요. 로얄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요렇게 어찌 됐든 이쪽에서는 그냥 소비자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지도를 높이는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냥 광고 수준에서 많이 하고 있어야 되고요. 홍보나 광고에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 간접 소비자지만 이제 조금 직접 소비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인 거죠. 여기에다가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직접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거 더 충성 고객으로 갈 수 있게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정보까지 주어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어떤 홍보 전략도 더 이제 가져가야 되고 가격도 이쪽 사람들한테는 싼 가격을 제시해야 되고 여기서 더 갈수록 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소비자층을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도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뭐 다 얘기했던 건 이제 다 정리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이제 바라볼 때 미션이 뭐냐, 사명이. 우리는 재활센터니까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최대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어, 조금 운동해가지고 아픈 걸 빨리 뭐 고쳐준다. 아니면은 최대한 덜 아프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고쳐준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미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센터를 오픈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 분석,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어, 상황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죠. 그러면서 정보 수집해가지고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표도 정하고 표적 시장도 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사를 하죠.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그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해진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마케팅 조사를 하고 이제 여기서 어떤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실행한 다음에는 다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또 계속 순환적으로 가는 게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이제 전략 과정, 관리 과정 모델을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스포츠 마케팅 관리 과정 모델에서 이제 뭐 어떤 프로팀 야구 소비자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 스포츠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구단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 시장 세분화를 또 하는 것이죠. 스포츠 기업에서 어떤 여성들을 이제 관중을 늘려야 되잖아요. 시장 세분화 이제 그냥 전체적인 측면의 개념적인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스포츠 기업 수준에서는 어떤 시장을 보고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업의 마케팅 믹스를 하는 거죠. 어떤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그 세분화된 세그먼트는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성층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떨겨 놓고 보는 거죠. 믹스를 하는 거. 어쨌든 기업에서의 어떤 차별화된 믹스 이제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례를 보면은 되는 거고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보다는 요 사례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장 세분화의 사례. 그래서 프로야구에 이제 여성 관중을 유입하기 위한 시장 세분화. 그럼 여성들을 또 다 여성이라고 똑같은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을 또 나누는 거죠. 연령대별로 나눌 수 있고 어떤 취향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나눠 가지고 그 세그먼트 해당 어, 구성 그룹들을 따로 이제 마케팅 믹스를 하는 겁니다. 타겟으로 해서. 그래서 프로야구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 그러면 입장료 인하를 한다.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프로야구 기업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를 인하한다. 다양한 할인 방안을 강구한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그냥 보는 거죠. 제품 전략에서는 선수와 이벤트 다양한 선수를 발굴하고 이벤트를 개발하고 뭐 실행하고 뭐 기념품도 만들고 뭐 캐릭터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뭐 이런 제품 전략. 장소 전략은 이제 화장실의 청결 상태 뭐 이런 거 개선하고 매점, 여성 휴게실 뭐 이렇게 그냥
장소에 대해서 더 여성한테 맞출 수 있는 거. 하여튼 대략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촉진은 정보 제공을 뭐 펜북이나 전기 간행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길어지니까. 그래서 대상의 이제 타겟을 뭐 너무 완전히 세분화하진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그냥 짜는 거죠. 어,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프로야구 여성 관람자의 표적 시장을 20대, 30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짜는 거죠. 뭐 가족 할인을 하고 입장료이나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또 단체로 할인해주고 경품 제공해주고 뭐 그리고 하나 캐릭터 팀 제품 캐릭터 뭐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짜는 거예요. 대상 20대,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그 타겟에 맞는 가격, 제품, 촉진, 유통 그렇게 종합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의 양념들을 갖다가 믹스 커피 여러분들. 그죠? 설탕, 커피, 또 프림 요 세 가지를 믹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네 가지예요. 설탕이 아니고 가격, 프림이 아니고 제품. 하여튼 우스갯소리고요. 하여튼 게 믹스가 그 뜻이다. MI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뭐 지역별로 서울, 광주, 군산 뭐 이렇게 뭐 지역별로 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더 세부적으로 짜는 거예요. 가격, 제품, 유통, 촉진해서 다 짜주면은 이게 막 제대로 된 이제 전략이 되는 체계화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차별화 마케팅 전략 아시겠죠? 20, 30대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여성에 맞춰서 여성 전용 주차장도 만들고 뭐 화장실도 더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마케팅 믹스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뭐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여기 기획, 계획, 뭐 목적, 목표, 전략, 전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개념을 주요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응용해 주시면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고 어디 취업을 하더라도 괜찮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세부적으로 더 뭘 하실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과제는 아까 얘기했던 스왓 분석을 여러분들이 뭔가를 창업을 한다는 생각에서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겠다. 뭐를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 중에 어떤 제품을 어디에다가 포지셔닝이 아니죠. 스왓. 내가 어디에다가 가게를 내는데 요거를 강점, 약점, 치킨집을 낼 거냐, 맥주집을 낼 거냐, 어, 뭐 커피 전문점을 낼 거냐, 재활센터를 낼 거냐,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서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냥 표 하나로 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왓 인터넷에서 잘 활용하시고요. 어,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